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에? 여러분, 저 지금 대구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박물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봤어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냐 이런 거 아니고요. 대구에 있는 동아짐이라는 헬스장이고요. 헬스장 가이드를 사실 보다 보면 관장님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이게 머신 한 대당 사실 1,000만 원이 거의 뭐 그 내외로 하는 머신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순수 애정 하나만으로 헬스장을 그렇게 갖춰놓는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그 사업 마인드로는 쉽지 않은 도전이거든요. 여기 관장님도 많이 돌아 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제 헬스장 가이드로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구에 있는 동아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박물관 수준입니다. 사실 헬스장 가이드를 왜 자주 못하냐면 계속 그 헬스장의 기준들이 갱신되면서 엄청난 곳들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찾은 곳이 여기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구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진짜 매니저님이 도와줄 거고 그 관장님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계셔요. 새벽에 12시에도 기구를 나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워서 지금 안 나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신 것과 이제 동일하게 그 파워레그 프레스를 혼자 맨손으로 나른다. 이게 사실인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도와줄 분은 이제 매니저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짐 매니저 곽명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센터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외산 머신 위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올드 클래식 머신이랑 최신 머신이 합쳐서 180여 대가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 자체를 한 30년 정도 하셨고요. 예전부터 하나 두 개 수집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을 되게 됐고요. 관장님 어쩌다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아, 이제는 하다 사명감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왜 이름이 동아짐이냐?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옛날 헬스장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 접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야 너가 이거 해볼래? 해서 했던 헬스장이 동아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헬스장 이름을 A짐으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어제는 헝그리짐으로 한다고 뭐 헝그리 정신으로 한다고 헝그리짐도 말씀은 하셨죠. 예, 간단하게 이제 머신 설명을 간단하게 는 좀 어려웠고 역대급 리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1일권이 15,000원밖에 안 되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뒤에 보시는 크로스 엑시스테크라는 머신을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로스 엑시스테크는 램 보디빌딩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나온 머신입니다. 램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왜냐면 이 창업자가 굉장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머신을 창업을 했다가 90년대 이런 축으로 이제 특허 개발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내세우는 거는 그 축과 균형 그리고 가장 큰 강철 요거를 굉장히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투박합니다. 왜냐면 이게 투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요즘 피트니스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멋있는 유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간소화하고 프레임을 많이 쪼갰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각광받는 이유가 통 프레임의 보디빌딩만 생각하고 강철을 좀 되게 내세우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다시 백투더 베이직의 느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홈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면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오차가 느껴진다고 할 때 그것까지 조절할 수 있는 좀 그런 장점도 있는 머신입니다. 레버를 당겨서 고정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단차가 생기고 유격이 생기면 따그닥따그닥 끓이고 운동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40년,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절대 유격이 없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동작하시는 걸 보면 이 가운데 축을 형태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축보다는 이완과 그 무게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한 머신이고 항상 말하는 게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보디빌딩에 가장 최적화된 특화된 머신이다 라고 이제 장점을 말하는 회사이긴 합니다. 크로스 엑시스테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그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는 이 애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좌우 대칭이랑 잘 맞고 이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프레임이 한 번에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 용접이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상 당겼을 때 이게 고중량으로 올라갔을 때는 탄력봉 맸을 때 딱 스쿼트 할 때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있죠. 그 느낌도 이제 좀 전달이 된다라고 이제 관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 뭘 것 같아요? 약간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풀오버라고 해야 되는지 풀다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조금 애매한 운동감이긴 한데 이건 지금 몸이 기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광배근이 조금 더 이완하기에 저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위험한 거는 너무 고중량을 하시거나 하면 어깨가 견봉이 맞아. 너무 빠져버리면 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배려하지 않고 만든 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 설명서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유의해서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구예요. 그리고 여기 헬스장이 진짜 저 충격 먹은 게 잠시만요.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크로스 액션 스테크 머신 안전 가이드. 아니 근데 내가 어제 관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회원님들이 운동하는 거를 답답해하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거 안 하면 좀 싫어하시더라고. 그 로우 머신이 2대가 저쪽에 구비되어 있는데 본인은 왼쪽 걸 더 좋아하신대 관장님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회원님이 오른쪽 걸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죠. 왼쪽 거 하라 그래 왼쪽 거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저 회원님 관장님이 왼쪽 거 하라는데 그러니까 왼쪽 거 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머신별로 세팅 의자 확인. 혹시라도 이게 조금 생소하거나 어려운 분들은 갖고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굳이 막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크록스 에시즈 테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체 기구가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상급자분들도 사실 이 머신 자체가 생소해요.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상주하지 않은 시간이거나 저희가 없을 시절에도 또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오고자 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 가슴에서도 좀 빛을 발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내세우는 그 리얼 스틸에 대한 무게감이 직결적으로 느껴지고 생각보다 세팅이 높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발판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운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들면 발판이 빠지고 이완이 더 돼요.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보면 제가 한 손을 놔볼게요. 이게 좌우 대칭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몸의 축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거나 비대칭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균형을 잡아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는 또 과하게 내려놓지 않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너네 중량 많이 걸어라 이 말인 거네 그럼 애초에. 아 그렇죠. 애초에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본사에서 말하길 다른 브랜드들은 머신을 만들면 설명을 갖고 온대. 자기들은 설명을 하지 않는데 운동감으로 말한대. 그리고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가장 좋았던 게 사실 머신을 처음에 뽑을 때도 좀 힘들고 내려놓을 때도 좀 위험한 경우들도 많은데 좀 그런 형태로 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안정적이다. 이걸 해보면 다른 거는 저희가 팔이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요. 근데 저희가 가슴을 할 때도 결국에는 상완골이 움직이고 견갑골이 따라서 움직여야 맞아요. 되는데 이게 호를 그리면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해보시면 이 안쪽 기시점부터 전체 이쪽이 좀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크로스 엑시스 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스가 이제 몸의 축을 해부학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한데 그 축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서큘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할 때 항상 이게 플라이가 기본으로 되되 우리가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프레스가 벤치프레스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했던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점과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동시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줘요. 해서 이게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가변저항도 만들어줘서 고중량을 하면도 부드러움도 느낄 수 있고 운동의 타격감도 덩달아 같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크로스 엑시스 테크가 내세우는 기술적이 그 4점 링크에 대한 건데 그것도 보면은 십자가랑 맞아요. 아니 진짜로. 아 왜냐면 창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에만 힘을 실어도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심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서큘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오른쪽만 움직이거든요. 지금 이 중심선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게 애초에 하드코어 머신이고 무게를 많이 싣고 그렇게 하려면 이 중심적 대칭이 맞아야 기구의 강성도 올라가고 이 기구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저희 바디 자체가 엄청 굵어요. 이런 바디는 사실 어떤 맞아. 회사에도 없습니다. 맞아.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뭐 원가도 올라가지만 이런 걸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두껍게 만들고 그냥 뭐 중앙 배열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지금 파나타를 저격하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파나타가 좀 한때 붐이었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인클라인이나 이런 체스트 프레스를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좌우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AS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 완전 일체형이랑 통 프레임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그런 고장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하드코어라는 그 말에 맞게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머신이 이 크루스 엑시스테크라는 머신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쇠 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휜 거예요. 얘네들이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머신들이 3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 자체를 아예 엄두를 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생산 라인을 생각하게 되면 라이트 꽂고 바디 만들고 이렇게 막 한 30명이 하나의 공정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헨리 맥 형님이 혼자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커서 2명이서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들이 생길 수도 없고 좀 완성도가 높죠. 그럼 딱히 그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그쵸. 이걸 자동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구들은 보면 직각의 형태가 네, 많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각의 형태는 찍어내고 그냥 용접만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유선형이에요. 직선의 구조보다는 이런 유선형의 구조가 중량을 아무리 살살 놔도 중량감이 얘가 받을 수밖에 없고 놓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유선형이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해서 이 바디가 동그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게 만져보면 그 뭐라 그러지? 이게 탱탱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들리나 이게? 흔히 말해서 깔리면 뒤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머신이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도 보시면 태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좀 움직임에 좀 최적화되게 좀 약간 얇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벤치가 저렴한 머신들로 가면 좀 많이 얇아집니다. 근데 그런 얇아짐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 있고 이 뭔가 강철에서 주는 무게감이나 이런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패드 형태도 같이 갖춰져 있어서 그것도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얘도 동일하게 스타팅 포인트가 좀 소프트하게 돼 있죠. 왜냐면 뒤로 제껴져 있지가 않으니까 이 프레임이 한쪽 손을 놔도 통째로 되어 있고 가운데 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게의 틀어짐이나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게 장점이고 되게 무게감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나중에 고중량을 할 때도 좀 불편함이 없는 요 플라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나오는 머신들이랑 다르고 예전에 고전적인 이제 플라이의 모습의 형태입니다.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펴진 상태로 사실 머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얘는 왜 아직도 요걸 고집했을지. 지금 저희 관장님도 뭐 그렇겠지만 기구를 한 대라도 더 놓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리어델트랑 팩플라이가 같이 콤보로 되어 있는 모델을 선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장점은 저희가 리어델트랑 그 콤보 머신을 하게 되면 손잡이를 중심으로 힘을 전달받아서 몸을 당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뭐 상급자라도 전환이랑 이두를 안 쓰려고 해도 협응근으로 참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팔꿈치를 절므로써 그쵸 이두의 개입이나 전환의 개입이 방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손을 팩플라이 그 콤보 머신을 하게 되면 팔꿈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상완골의 움직임만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가슴에만 운동을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가슴만을 위해서 다른 거를 썩지 않겠다. 오직 가슴만을 위해서 설계하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이제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스 엑시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4개의 작용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항상.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조금 약간 다른 관점은 뭐냐면 세게 수축을 하면 닿아요. 이렇게. 네. 원래 좀 약간 닿는 느낌이 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랩풀다운도 막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필요로 한 상급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 등 운동의 본질에서는 사실 수축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무조건 등이 다 작용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크로스 엑시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딱 요 필요한 수축 지점까지만 수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래플이나 이런 거는 그런 제한이 없지만은 이런 로잉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한이 있다. 혹시라도 내가 뭐 머신을 잘못 세팅했나? 라는 생각은 좀 아니다. 얘네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장성 수축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 머신 같은 경우에도 스타팅 포인트를 이렇게 가운데로 제한해놔서 당기면 쭉 늘어나게 되어 있죠. 얘도 동일하게 이 완전히 그 단축성 수축일 때 살짝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거는 이제 이쪽 창업자가 말하길 좀 관절이나 이런 부담을 좀 줄이고 신장성 수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보디빌딩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런 근성장에 대한 것들을 보았을 때 단축성 수축보다는 신장성 수축이 더 근성장, 근비대에 좀 더 이롭다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처럼 그거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이 창업자가 좀 그리고자 하는 그런 보디빌딩에 좀 더 특화된 머신이다 라고 보시기에는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끝 구간에서 좀 수축 지점에서 많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체내 수축을 했을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전환에 힘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여기서 가변장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끝에 날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무게를 더 꼽아 보시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시면 제작자의 의도를 조금 더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불호는 좀 나뉘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매니저님이 이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는데 창업자가 와서 댓글 달고 갔답니다. 왜냐면은 매니저님 그 날라간다고 회원들이 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아셔도 사실 이게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맞아요. 그래? 그럼 하고 튜빙 밴드를 달아서 영상을 올린 거예요. 창업자가 와서 야 튜빙 빼 그거 아니야 이러고 댓글 갔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 달진 않았고 처음에 이 기구가 딱 들어왔는데 관장님도 저도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구글 검색을 해보면 역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로우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무게를 많이 꽂고 무게를 적게 꽂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일단은 회원님들 한번 써보게 하자 해서 쓰셨는데 다들 약간 안 쓰시는 거예요. 서큘러 로우를만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튜빙을 달고 따로 계정이 있는데 그쪽에 올렸는데 튜빙 보자마자 제작자의 의도랑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제작자는 자기가 원했던 그 구현했던 방식을 회원이 당겨야 나의 100%의 제작 의도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크로스엑시 스테이크가 다시 좀 각광받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브랜드들도 많고 센터들도 많은데 진짜 독보적인 그 매니악한 것들을 많이 노리시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주는 강성이나 무식함에서 오는 그 직결감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좀 몇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웨이트 벤치가 몇 대 있는데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머신이 지금 거의 한 190대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이제 관장님의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약간 철학이 보이는 게 뭐냐면 숄더 프레스 벤치가 있습니다. 사실 어깨만을 위해서 저 정도의 벤치를 놓는다? 아 진짜 보디빌딩이 진심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 보시면 조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두 머신입니다. 이두. 그러면 얘가 뭘까? 삼두를 여기다 대야 될까? 기존에는 이런 이두컬 머신을 보면 우리가 삼두 뒤쪽에 패드가 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포어암에 지렛대를 여기다 대서 그 조금 더 직결적인 그런 운동감을 좀 구현하고자 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형태의 기구를 보면 이게 손잡이가 다 스위블 형태예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의도치 않게 마지막 2개, 3개 때는 손목을 또 꺾어요. 네. 짜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것도 필요 없는 전완근에 개입도 되고 어깨도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막 엉덩이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몸의 체간의 안정성도 무너지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 그냥 이두만 해. 네. 이두에만 집중해. 손목을 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팔 길이에 따라서 또 이제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조절하는 게 좀 투박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진짜 이 라인 하나하나 몇 미리씩 조절해가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헥스쿼트에서 왓슨 브랜드 제가 펌프지 막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칸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칸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미세하게. 그래서 이런 좀 미세한 디테일들이 본인 몸에 맞춰서 운동할 때 좀 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옆에 보시면은 이건 진짜 명기인데 레터럴 레이즈 머신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막 살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머신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삼각근 같은 경우는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얘도 몸의 그 체간축으로 그대로 회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회전을 했다면 어깨는 이렇게 회전이에요. 내려갈 때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깨 전면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고 궤적이 정말 좀 직결적으로 들어온다. 크로스 엑시테크 중에 래플도 좋지만 네. 저는 이거 진짜 손에 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상급자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초보자들을 배제한 건 아니거든요.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 찝힘도 당연히 네. 없을 거고 어깨에만 좀 더 힘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반적인 로우보다 좀 각도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그럼 매니저님 요거 어떤 건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좀 더 후면 삼각근과 그리고 승모근을 타겟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저는 후면 사슬보다 후면만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손잡이를 한번 바꿔보실까요? 아, 예. 그래도 후면만. 일단 기흥님이 등이 기흥님 등 제 등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긴 하겠죠. 저 후면만 잘 됩니다. 딱 봐도 레그 익스텐션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그 익스텐션만은 단축성 수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찼을 때 제한돼요. 네. 약간 제한돼요. 단축성 수축을 좀 제한하고 신장성 수축에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 게 이제 브랜드의 철학인데 당연히 내렸을 때는 그 신장성 수축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요. 제 개인적인 운동감으로 볼 때는 이 레그 익스텐션은 단축성 수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제작자의 의도가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좀 궁금해서 킥에 초점을 맞춰진 머신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신들이 있으면 또 이런 머신 그리고 이 이완이 다리가 다 접힐 만큼 이완이 되거든요. 맞아 다 접었는데도 공간이 남아요. 약간 하체 후반 쪽으로 가서 좀 약간 신장성 스트레치드 운동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봐도 얘는 그냥 그 스쿼트 머신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조금 독특한 거는 발판이 조금 희한하게 생겼다. 발목이 살짝 열려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CC 스쿼트의 느낌이 저는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역도화를 신고 일부러 이 힌지를 열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이 발 자체를 뒤꿈치를 높게 함으로써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머신이에요. 그래서 하체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게 이런 발판에 굴곡이 다 있습니다. 대신 이게 좀 호불호가 나뉘죠. 고관절의 움직임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한테 사실 필요 없긴 하거든요. 저야 유추입니다. 아들과 이제 아버님께서 둘이 좀 발목 가동성이랑 좀 골반이 안 좋지 않을까. 아니 저 말이 유추예요. 왜냐면은 그 개발자들의 의도가 그렇게 들어갈 정도면 그 사이벡스 레그 프레스 아시죠?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수직 저항의 느낌이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아버님이랑 아들이 발목 가동성이 살짝은 요것도 이제 동일하게 스타트 포인트가 이제 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거 어떤 머신인지 설명 한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 해머 스트렝스도 있고 로저스의 이제 힙프레스도 있는데 그거랑 조금 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힙의 참여도가 더 많은 거거든요. 끝 지점에서 무릎의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거든요. 이 지점에서는 이 4점식 링크가 무릎의 부하를 조금 줄여줘요. 맞아요. 네. 발판이 약간 큰 원을 그리는 형태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저항을 조금 줄여주는 느낌이 나요. 요 머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스쿼트 프레스 같이 생긴 머신인데 이게 등받이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것보다 약간 누워 있는 게 조금 더 힙의 참여도를 이것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예 이름 자체가 글루트 프레스라고도 하는데 스쿼트 프레스랑은 좀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 앞에 두 개는 진짜 저는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체형이 안 맞는 건지 이게 내릴 때 골반의 회전의 각보다 무릎과 그 대퇴의 그 회전각이 뒤에서 더 커지기 때문에 다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살짝 애매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글루트가 와, 글루트 궤적이야. 근데 여 끝에서 요 부분에서 나는 이제 글루트가 빠진다는 그런 생각이죠. 회사마다 추구하는 방향성도 다르고 분명히 제작자의 의도가 있긴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맞아. 제가 그 깊이감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작자분과 메일도 주고 받거든요. 제가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인스타 페이지에 한 번 더 업로드해서 설명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걸로. 왜냐면은 사실 처음 소개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좀 확고하게 말하자면 상체는 진짜 좋아. 상체는 진짜 사야 돼. 얘도 보면은 십자가 다 느낌이에요. 가운데 축이 있고 이제 할렐루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맞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힙으로 오다가 살짝 무릎이 굽혀진다는 그 설명을 전에 머신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힙프레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자, 뭐 생각보다 좀 많이 담았는데 이제 크로스 시스테크 라인이 끝났습니다. 인트로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존은 이제 케이블 존입니다. 케이블 존. 케이블만 갖다 놨어요. 플렉스라고 써 있어서 어디 브랜드 거지?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메이드 인 일산 플렉스짐입니다. 이렇게 암풀다운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직접. 요건 이제 휴먼 스포츠라고 하고 이제 스타트랙에서 나온 브랜드고요. 플라이도 할 수도 있고 프레스도 할 수도 있고 이두 컬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프레스까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케이블 형태입니다. 얘도 이제 뭐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의 형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체스트만을 위해서 당연히 앉아서 이제 플라이나
이런 거밖에 할 수 없는 좀 그런 머신의 형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존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프 위트니스의 케이블도 이렇게 구비되어 있고 이카리언, 프리코 이렇게 쭉 래플 라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좀 생소하시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얘는 약간 사실 지금 구할 수 없는 레어템입니다. 너틸러스의 니트로 전에 2세대 트위스티라고 짧게 부르는데 이 앵커 위치가 이 무릎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등을 많이 젖히지 말고 수직으로 내려라 했을 때 그 움직임을 좀 더 부연하기 좋아요. 지금도 등 운동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벨트 형식에서 오는 그 구동될 때의 느낌이나 그 롤링감이라고나 할까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많은 업체들에서 와이어를 선택하는 게 관리도 좀 쉽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간소화되면서 이런 벨트 형식을 좀 많이 채택을 요즘 안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요거의 또 특이한 점은 여기 밑에서 래플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 패드를 지금 빼놨어요. 위치를 잡고 밑에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도 벨트 형태라서 벨트에서 그 주는 운동감이라든지 그 롤링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여기 보시면 되게 신기하게 생긴 머신이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뭐 해외에서는 뭐 래플다운 그 의자에서도 하고 이제 노르디컬입니다. 노르디컬. 요 무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서포트 해주는 네, 가벼워져서 쉽습니다. 햄스트링 운동입니다. 햄스트링.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쭉 내려갔다가 요 머신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 한 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스티커에도 있는데 웨스트사이드 덤벨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이게 체육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올림픽 선수들도 진짜 한 100여 명을 뭐 배출했다고 자기들이 표현을 하는데 요 기구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만들고 사용을 하는데 사용감도 좋고 이게 입소문이 퍼졌지만 체육관이다 보니까 얘를 양산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로그 피트니스가 이제 얘들한테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가 만들어서 팔게 해서 지금은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저희가 하체 기구들이 수축구리 그런 운동이 많잖아요. 바디웨이트로 하는 이런 노르디컬 같은 경우가 되게 과소평가된 운동이거든요. 완전한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전체로 활용이 좀 많이 되는 좀 그런 좋은 운동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옆에 보시면은 이제 힙프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하체 머신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프레스 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익스텐션이나 컬 존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펜듈럼사, 약간 제가 옛날에 그 어벤져스가 떠오르게 하는 좀 그런 머신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트가 멋있게 되어 있죠. 전 이런 형태의 스쿼트 머신을 되게 좋아하는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짭도 좀 많이 나왔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뭐 스미스 머신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걸로 했을 때는 이제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궤적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깨 이 패드도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그런 좀 데미지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머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매그넘이란 브랜드는 사실 레어이긴 한데 약간 궤적이 요건 수직은 아니고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형태. 힙 쪽에 조금 더 집중이 좀 되는 그런 스쿼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매그넘이라는 브랜드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좀 더 뒤에 이제 레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매트릭스에서 이제 퍼펙트 스쿼트라는 머신이 있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아스날사의 이제 V 스쿼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사실 우리 쪽에서 많이 담았습니다만은 사이벡스 헥스쿼트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판이 좀 열려 있어서 좀 헥스쿼트지만 좀 편안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헬스장의 교과서 해머스트렝스죠. 해머스트렝스 이제 프레스 머신인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요즘 센터들에 좀 많이 좀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아스날스트렝스의 헥스쿼트입니다. 헥스쿼트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스날스트렝스의 헥스쿼트가 저는 제일 제 몸에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최애 머신이기도 하고 발판 조절도 가능하고 무게감 그리고 그 롤러의 부드러운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머신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로니 이름 뭐였지? 로니 저 어떡하죠? 아니, 로니 콜먼을 까먹는다고? 제가 지금 로니 콜먼을 까먹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 로니 콜먼이 예아 빼빼로 유명한 그 파워 레그 프레스인데요. 요 레그 프레스를 이제 관장님이 맨손으로 혼자 구루마 하나로 이제 옮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에 내구성이나 이제 운동감이나 이런 게 좀 유명한 머신이죠. 아스날스트렝스에서 나온 이제 벨트 스쿼시라고 보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와이어 하나로 이제 무게 전달을 해서 자연스럽게 좀 허리 부담감 없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요것도 저희가 지금 많이
했던 이제 머신이죠. 아스날 스탱스 이제 펜듈럼 스커트인데 요것도 이제 저희가 몇 번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이벡스를 항상 말하면 사람들이 구형이 훨씬 좋다, 1세대, 2세대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구형 사이벡스가 여기 이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온 지가 거의 한 3, 40년 정도 이제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사실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스미스 머신도 그렇고 굉장히 놀라운 점은 3, 40년이 돼도 지금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운동감이 좋다. 아까 이제 크로스 액시 스테크에서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기구 살 때 좀 내구성 있고 이런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살아남고 하는 기구들은 좀 약간 특징이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3, 4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헬스장이 몇 개가. 이제 해머 스트링스에서 나온 이제 시티드 레그 컬입니다. 약간 요런 형태로 이제 레그 컬을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 축 자체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요즘 나오는 머신들처럼 한쪽 축에 의해서 뭐 틀어진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요런 좀 내구성 있는 머신들이 저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고 운동감도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머 스트링스에서 나온 이제 벨트 스커트인데요. 요건 이제 저희가 처음 담아보는 겁니다. 해머 스트링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좀 몇몇 가지 CG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하는 좀 그라운드 베이스 형태의 이제 머신들이 되게 많이 특화가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 벨트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집약적인 기술이 들어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궤적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요 정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요것만 개발하면 좀 그렇잖아요. 팔아야 되니까. 에? 이렇게 하다가 벨트 한 번 하고 딥스 한 번 하고 약간 요런 형태로 여기서 활용을 하면 이 무게 허리추를 허리에 한 다음에 딥스를 하게 되면 중량 딥스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프레스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로 할 수 있는 레그 컬이랑 레그 익스텐션도 보면 프라임 걸로 이렇게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이제 프레스 존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핀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로 구성된 쭉 프레스 머신 라인 류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임 인클라인, 뭐 프라임 플랫, 프라임 숄더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보급되는 그 프라임보다는 약간 한 단계 전 세대, 관장님이 먼저 좀 유행하기 전에 세팅을 하신 것 같고요. 헬스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머 스트렝스 숄더, 이게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나오는 이제 스탠딩 숄더 프레스라고도 하고 이제 바이킹 프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립이 이렇게 좀 조절이 되는 거, 요거 좀 특징이고요. 스탠딩 숄더 같은 경우 저는 사실 크게 막 기술력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머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IKK라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스탠딩 프레스를 놔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 대표님께서 조금 그 구색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신경 쓰시다 보니까 아스날로 구비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 스탠딩 체스트 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립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에 맞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거를 스타트랙이라고 해야 될지 너틸러스라고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스타트랙 머신이었지만 너틸러스랑 이제 합병을 하면서 너틸러스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새로운 이제 머신입니다. 이쪽도 해머 스트렝스 체스트 머신이 있고 얘도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 플라이 머신이죠. 얘도 이제 보면은 아스날 스트렝스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인데요. 그립 자체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좀 활용도를 좀 높인 머신입니다. 그리고 아스날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게감이 해머 스트렝스보다 조금 더 무겁다, 조금 더 직결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숄더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있는 데는 조금 못 보셨던 적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관장님이 되게 로터리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의 파라마운트 머신이고 손목이나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면 훨씬 더 강한 자극을 가져갈 수 있는 디클라인 머신이고요. 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타트랙, 너타트랙에 이제 숄더 프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한 브랜드의 머신일 겁니다. 플라이트라는 회사고요. 사이벡스 그 5000 시리즈, 저희 하체 저기 5000 시리즈의 그 플레이트 로드가 한참 보안기 때 얘들이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움직임이 서큘러긴 한데 아까 크로스 엑시즈처럼 견갑골이 벌어지는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서큘러지만 조금 더 느낌이 또 다르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무게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바깥쪽으로 가다 보니까 무게가 한 20kg 꼽으시면 다른 20kg랑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동아짐을 전체적으로 보면
관장님이 그 서큘러 머신을 되게 좋아하세요.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시는 운동감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플레이트를 기반으로 한 푸시 머신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이렇게 얼핏만 보더라도 한 20, 30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 라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구하기 좀 어려운 머신입니다. 이제 바디마스터의 이제 티바인데요. 이런 형태로 나오기에 거의 뭐 좀 초창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관장님이 이런 머신들을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좀 구비를 하시는지. 관장님이 또 구하는 루트도 좀 다양하신데 사실 지금 관장님이 그 기구를 다량으로 매입도 하시고 판매도 하고 계시거든요. 관장님만의 그런 물건들이 또 있어요. 물건도 괜찮고 해서 만약에 저희 관장님 물건을 사셔도 뭐 보증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좋습니다. 이 헬슐랭 가이드가 사실은 관장님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머신 시장에서 실 구매층이죠. 왜냐면은 회원님들은 사실 실 사용자층이고, 아무래도 그 동아짐 관장님이라고 하면은 관장님들 사이에서는 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해머 스트렝스 로우 머신인데요. 아이소레터럴이랑 약간 다른 방식이 원판 이렇게 퍼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점 수축 부분에서 조금 더 부하가 더 실립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해머 스트렝스 라인이 쭉 있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설명할 건 없지만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원래 이 패드가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원래는 요거처럼 플랫한 체스트 서포터인데 MTS의 하이롤로 바꾼 거예요.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한번 바꿔봤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머신을 쓸 때 사람들이 살짝 아무래도 가슴을 들고 살짝 눕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서포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네. 좀 관장님이 바꾸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 티바로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해머 스트렝스에서 이제 나온 머신인데 이거 많이 보던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요건 약간 다릅니다. 요 몸의 축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지 않거든요. 손잡이랑 이렇게 몸 자체가 뒤로 와 있어요. 이게 뒤로 빠집니다. 이게 비하인드 넥 풀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기존에 담았던 적이 있던 이제 레버리지 로우고 스타틸러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사 합병 때문에. 요것도 보시면은 스타틸러스 쪽에 보시면은 갑자기 힙 머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하체 프레스 머신 아까 전에 했는데 여기 왜 갑자기 힙 라인이 나오게 됐는지. 저희 하체 기구 라인업만 봐도 약간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그쵸. 옆에서 고중량하고 막 붙여놓으니까 여성분들이 쓰려고 하다가도 좀 못 쓰는 경향이 그쵸. 네, 보이더라고요. 다가가기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데는. 최대한 좀 떨어뜨려 놨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글루트 머신이냐 뭐나 이제 다리를 벌리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원조 형태, 특히 이 머신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머신이긴 합니다. 요게 약간 요즘 나온 머신들 같은 경우는 이 호우 궤적을 되게 크게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딱 대퇴골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좀 안쪽에서만 좀 갖고 노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의 이제 로우 머신인데요. 그립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 이 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 패드 자체가 굉장히 딸깔딸깔 거리면서 많이 흔들리는 형태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개선돼서 나온 이제 신 버전이다. 아스날 로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무게감도 좋고 각도감도 좋고, 또 사실 그 플렉스 루이스가 주는 또 그런 감성도 있죠. 간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명맥이 좀 잘 이어오는 것 같고요. 플렉스 루이스 나왔으니까 이거 니거코 로우로 많이 알려진 이제 프라임에서 나온 이제 로우 머신입니다. 뭐 사실 요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도 이제 누워서 하는 형태의 이제 로우 머신이죠. 누워서 이제 허리에 부담 없이 이렇게 로잉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원판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그 가변 저항이라 그러죠. 본인이 좀 설정할 수 있는 그 저항값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징입니다.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밤에 12시에 대구에 내려왔을 때 원장님께서 혼자 옮기고 계셨던 머신인데요. 호 형태를 그리고요. 그립도 보면 조금 더 궤적을 자연스럽게 자유도를 좀 줘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플레이트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여기 케이블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이 그립 자체에 좀 자유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기고자 하는 궤적 약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플라이트 모델을 저희가 최초에 아까 체스트를 구매하시고 운동하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플라이트에서 다른 모델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래플다운도 구매하게 되고 이제 이 로우까지 구매하게 됐거든요. 플라이트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사실 많이들 생소하잖아요. 그쵸. 근데 왜냐면 한국에 넘어온 적도 많이 없는 물건 머신이고, 자체가 희소해요. 얘도 전국에 아마 3대 미만일 거예요. 얘도 동일하게 호 형태로 그리고 그 아까의 개념과 동일한 거는 이게
그립의 자유도가 좀 있다. 이게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그 본인 몸에 맞게 조금 더 깊은 수축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다시 크로스 엑시 스테이크로 돌아와서 굉장히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내 삼각근을 패드에 대고 우리가 랩풀 다운을 할 때는 전원과 이두의 개입이 들지만 얘는 그 원근의 회전만으로 수축을 하는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사실 고중량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정 중량으로 해서 세팅했을 때 그 광배근이랑 원근의 역할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좀 머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견갑의 움직임을 내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쪽씩 저중량으로 한번 해주시면 아 이게 견갑골이 잘 움직이는구나 이걸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해서 운동 초반에 저는 해주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마치 저희가 웜업 할 때 암풀 다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레파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비슷하잖아요. 몸을 풀 때는 뭐 암풀 다운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좀 특이하기도 하지만 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견갑의 움직임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더 뭔가 브랜드의 감성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원암으로 많이들 하시는 거 보면 좌측이랑 우측이랑 나눠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말하듯이 한쪽만 움직여도 이게 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을 따로 해도 사실 무게의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절에 대한 것도 굉장히 0점 조절이 잘 된다. 그래서 본인 개인의 몸에 맞게 셀렉하기 좋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해머 스트렝스에서 나온 이제 풀오버 머신이 있고 아스랄 스트렝스 티바로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받이가 없고 발판이 살짝 서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플레이트 로디드 등 끝입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핀이 남았습니다. 제가 반 정도도 안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동아짐에 있는 핀 머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구 동아짐 같은 경우에 핀 머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머 스트렝스 MTS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3종 하나 둘 셋 거의 국룰이죠. 또 반대쪽에는 이제 등 MTS 머신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MTS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에 뭐 DY나 뭐 하이로우나 뭐 쭉쭉쭉쭉 MTS 라인으로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MTS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여기선 흔한 취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등핀 머신인데요. 이제 클래식이랑 VR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밤 12시에 와서 여기가 24시간입니다. 동아짐이. 그래서 어떤 한 회원님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관장님께서 저기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관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 저 옆에 게 더 좋은데 왜 저거라는 거죠? 회원님은 이러시더라고. 회원님이 눈치 보고 일로 왔어요. 회원님 이거 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시다가 씩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머신이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운동감이 전혀 달라요. 여기에는 캠이 3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여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손잡이 자체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밑에서 홀리는 기적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는 또 발판이 있고 고중량 하면 이게 힘의 방향은 이런데 저희가 또 바닥을 밀면 조금 이질감이 느끼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요. 관장님 생각은 좀 더 초보자 분이시라면 이게 조금 더 기구가 좋다. 만약에 이걸 쓰다가 기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만약에 들게 되면 둘 다 안 쓰거든요. 그런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 생기신 거는 그렇게 좀 무섭게 생기셨어도 굉장히 내향적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가서 막상 말은 잘 못하세요. 이쪽에 보시면 딥스 머신이 3대가 있습니다. 왜 비슷한 머신들이 이렇게 많냐? 각도가 미세하게 다 다르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요런 형태, 덜 누운 형태, 뒤로 누운 형태. 혹시 이것도 관장님이 그 좋다고 생각하는 머신을 안 쓰면은 강제로 저희가 플래닛에서 머신을 자르는 관장님을 봤잖아요. 여기는 머신을 부시는 관장님이에요. 그 자동차 정모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이 좋아하셔요. DIY. 보시면은 원래 이 패드도 이 패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이 그립이 여기까지였대요. 근데 관장님이 다일하셔서 늘리셨어요. 그러니까 기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사실 다른 브랜드를 사거나 다른 운동을 하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헬슐랭 가이드 나오는 관장님들은 기구를 자르고 막 붙이고 막 부시고 해요. 제가 왜 기구를 부시냐까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쪽에 보시면 처음 보시죠? 근데 보신 적이 있는 머신일 겁니다. 원래 여기 덮개가 있어요. 뭔지 본 거 같죠?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이두컬 여기 있어요 손잡이. 너트리어스 컬 머신입니다. 왜 멀쩡한 머신을 까셨을까요? 아니 그게 더 시원해 보이는데 이 답답하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까버리세요. 껍질을 까거나 그립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8 머신인데 이두 머신만 9대. 오신 김에 회원권 등록하고 가셔야 돼요. 예, 전지훈을 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있는데 이두 각도가 미세하게 다 달라요. 이런 형태잖아. 바디마스터 컬은 여기다 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패드가 더 뒤에 있어서 완전히 고정해서 올리거나 하는데 이 바디마스터 같은 경우는 살짝 이 앞에서 뽑는 느낌. 이 껍데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 MTS 컬 위에서 갖고 오는 궤적이죠. 여기도 보시면 있어요 원래 이 껍데기가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이 너틸러스의 또 장점이 뭐야? 이 캠축이잖아. 이걸 보면서 하는 거야. 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뭔가 공학도적인 테크니컬한 느낌이 나잖아. 얘는 또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 그치? 다른 이두 머신인 거야 관장님한테. 얘는 위로 돼 있잖아. 그럼 다른 이두 머신인 거야. 방금 거랑 비슷하긴 한데 다르잖아. 그립도 다르고 패드의 궤적도 다르잖아. 부연 설명 조금 더 드리면 요거는 매그넘사의 제품인데 못 움직이게끔 고정해주는 장치가 있어요. 저희가 고중량을 하거나 이제 개수에서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있지만 벌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를 얘가 상대적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특히 얘들 두 개는 닮았지만 완전 얘 때문에 성격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아, 전혀 공감 못하겠다는. 아니 나 궁금하고 있는데 왜. 요건 이제 바디마스터의 암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님이 이두 운동 중에 고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해보니까 특징이 이 그립이 돕니다. 완전히 도는 건 아니고 딱 요 정도만 돌아요. 당기면서 살짝 이렇게 말아지는 느낌. 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패드가 있어서 완전히 지속적인 고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징은 얘는 벨트 형식입니다. 올렸을 때는 다른 데로 좀 힘이 세지 않게 힘이 조금 덜 들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조금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조금 약간 많이 나오는데 그 신장성 수축에 조금 더 좀 특화된 그런 느낌이 나는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의 시티드 트라이셉 익스텐션 머신입니다. 이런 머신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궤적도 좀 잡혀 있고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중량도 좀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머신이긴 합니다. 이두컬 형태에서 손잡이만 밖에 좀 밑으로 미는 형태, 그런 형태의 라이프 피트니스 트라이셉 익스텐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위쪽으로 뻗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있어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 머신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해진 게 피리스가 엄청 많이 했던 머신이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량을 많이 다루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한 후반부나 이럴 때 좀 활용하기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너틸러스의 특징인 게 사실은 신체적 특징에 맞게 조절이 이제 상세하게 되는 게 특징이자 장점인데, 얘는 뭐 의자뿐만 아니라 이제 등받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조절이 세팅이 가능해서 장두 쪽을 더 타겟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신체 몸이 멀어지면서 좀 느낄 수 있는 저항감이나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머신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또 얘가 있었는데 기현님처럼 약간 헤비급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맞아. MTS는 상대적으로 이거보단 좀 커서 두 대를 지금 놔둔 것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트라이셉 익스텐션, 요건 이제 사이벡스 머신이고요. 암컬 머신을 그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뒤에 보시면 이제 매그넘에서 나온 이제 트라이셉 익스텐션이 있는데, 요 사이벡스랑 요거랑 차이점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면을 지지할 수 있는 패드가 있다 보니까 손에 좀 아픔이라든지 힘을 실는데 용이한 게 있어요. 근데 요 머신에서 제일 특이한 거는 요 밑에 보면 허벅지 받침대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앉아서 이렇게 밑으로 미는 트라이셉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이면 내 몸이 살짝 뜨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 패드가 힘이 딸리면 이 어깨를 돌려버리면서 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를 제한하면서 이 무릎 패드가 그걸 잡아주니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타겟하고자 하는 데를 계속 때릴 수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무릎 패드랑 이 팔꿈치 패드가 있는 것까지는 오늘 처음 써봤는데, 브랜드는 오래됐지만은 그 운동에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무릎 패드 다는 게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죠. 그쵸.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이 만들어서 파시려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케이블 밴드 하나에다가 원판에 꽂아서 그냥 축 하나 놓고 이두로 움직이게만 했을 때 사실 돈도 제일 덜 들고 설치도 쉽고 물류비도 싸고 과거 머신들이 더 좋다라는 평가를 그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이 내리는 이유가,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구조나 그 만들어진 짜임새 등등이 훨씬 과거가 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운동의 질만 놓고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동아짐의 박물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박스가 있었겠죠.
네. 일단 이 모델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니트로 세대 이전 세대 트위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전국에 한 대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이게 또 한쪽 팔씩도 따로도 움직이고 인풋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얘들이 진짜 우리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표현하고자 하는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 생산 그리고 얘들의 브랜드화가 되면서 이제 니트로 세대가 왔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초석의 모델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닐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감 하나로 운동 머신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이 캔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이게 벌써 10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전 머신들의 명기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양산형으로 넘어가면서 너틸러스 머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게 요 모델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몰리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운동할 때도 이제 많이 담아봤습니다. 얘도 사실은 제가 운동하는 영상에 많이 담았던 이 니트로 머신이고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고 동일하게 두꺼운 그립으로 이제 가운데로 모여지는 형태의 이제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에도 좀 담았지만 이제 매그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는 사실 지금 없어졌어요. 왜 레어라고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냐? 이제 운동감 굉장히 좋고 또 안정감.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 손이 많이 들어갔어요. 요런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사실 이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 놓여져 있는 곳도 없고 아는 사람들도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여기 잘 구해놓으셨는데 그 매그넘을 되게 좀 많이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요 벨트 타입에 얘도 마찬가지로 트위스트처럼 인풋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근데 얘도 그렇고 트위스트에 이런 그때 당시에 이 낭만은 있는데 이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고장날 요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관리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위에도 그립이 있고 밑에도 그립이 있어요. 노틸러스에서도 이런 그립이 있는데 요건 좀 더 바깥쪽으로 사선으로 빠져요. 와이드적으로 이완을 할 수도 있고 등받이의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아무래도 궤적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립에서 오는 그 만족감이랄까? 너틸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두꺼운 형태라면 얘 같은 경우는 좀 얇거든요. 맞아요. 근데 프레스도 사실은 뭐 힘을 받아서 밀 때는 두꺼운 그립이 뭐 과학적으로는 좋다고는 하지만 취향이 또 들어가게 되면 얇은 형태의 그립으로 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두꺼운 그립으로 프레스를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호불호의 차이인 것 같고 이 너틸러스랑 같이 했을 때 뭔가 이 브랜드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성격이랄까? 살짝 그 차이가 좀 미묘하거든요. 워낙 다양한 브랜드도 나오지만 다양한 브랜드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자기 색깔도 입혀야 되고 다른 거와 우리는 이게 달라 이런 걸 줘야 되다 보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인풋을 조금 더 많이 넣고 인풋을 많이 넣으면 또 저희가 움직임이라든지 모든 게 또 좋아지니까 저는 이게 사실 지금 매그넘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대당 1000만 원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브랜드사별로 머신은 이제 그 정도 급이 아닌데 가격으로 이제 먹이는 브랜드가 또 있고요. 네, 예, 맞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뭐 브랜드 얘기해요? 원래 현지에서는 그 가격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좀 과도하게 좀 마진을 보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진짜 그 가격인데 마진을 적게 보고 유통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파라마운트 체스트 프레스가 있고 살짝 단점 아닌 단점이 축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고중량일 때는 막상 운동을 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약간 헤리티지가 있는 게 플레이트감에서 주는 무게감도 사실 요즘 나오는 플레이트도 아니고 이런 발판들도 이렇게 구성된 그 짜임새 보세요. 짜임새. 저렴하게 만들어진 머신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옆에 거랑 또 차이가 또 있는데 확실히 옛날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뽑고 내려놓는 거에 대한 이런 안정장치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걸 하나 다루려면은 이 구조를 다 공정이 바꿔서 한번 또 추가돼요. 돈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이런 것들이 간소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플라이 머신이 4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리어 델트랑 팩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머신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스날 스트렝스에서 이제 나온 제품이고 옆에 보시면 뭐 이카리안, 라이프 위트니스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다 각각 브랜드가 가진 특징이 다른데요. 크로스 엑시스 테크에서 봤던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팔이 고정된 상태로 모아진 형태였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카리안이랑 이제 라이프 위트니스의 차이인데요. 그립 자체의 그 모양도 좀 다르죠.
힘을 쓰는 궤적이 살짝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라이프유티스 걸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받이 같은 경우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요거는 근데 선호도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카리안이랑 라이프유티스 같은 경우 보면은 팔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스날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팔이 나와 있진 않고 얘로 내가 조절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라이가 총 4대가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거는 라이프다. 요건 호불호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요 머신을 저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리어 델트를 할 때 폭 자체가 뭔가 내 몸에는 좀 안 맞아. 그리고 이 자유도 자체가 조금 너무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좀 나는 있다. 이 이완을 할 때 등받이가 넓은 게 있으면 저는 약간 이 어깨 근육이 거기에 걸려서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아, 좀더 자유도를 주기 네, 위해서.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머신에 대해서 좀 정답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같은 머신을 놓고도 이렇게 호불호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운동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밌는 게 다 손잡이도 다 다르고 그리고 이 어시스트의 모양 형태나 그 밀어주는 감도 자체가 다 달라요. 이렇게 어시스트 신도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감도, 각도, 그립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관장님이 안 계실 때 하긴 해야 돼. 왜냐면은 관장님이 또 좋아하는 머신을 회원이 안 쓰고 있다. 그럼 저기서 쳐다보고 있다니까. 보시면은 여기도 박스를 깠습니다. 이게 해부도처럼 이렇게 다 체인이랑 다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프로버 머신 같은 경우는 너틸러스가 원조다 보니까 명성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계속 꾸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형님 저기 네. 저기 다이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어디요? 아 관장님이 이제 하나씩 만드시는 거지. 네, 요거 이제 직접 만드시고 이제 레자 교체하시고 또 시트가 마음에 안 들면 시트 자르던가 시트에 쿠션을 넣어버리던가 자체 제작을 해버리시니까. 그리고 여기 회원님들은 관장님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왜냐면 와서 머신만 나르시고 그냥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사이벡스 프로버 머신을 보면 이 너틸러스보다 좀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여기서 뭐 아쉬운 점을 좀 보완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좀 아예 다를 수도 있고 뭐가 더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틸러스가 원조다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너틸러스보다도 훨씬 큰 이제 아스날 프로버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면서 좀 그 프레임에서 주는 그 크기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로우 머신을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테크노짐 로우 머신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머신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궤적이 앞으로 가서 약간 밑으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다들 하부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입고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숀클라리다 홈짐에 이게 입고가 됐더라고요. 또 관장님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또 로우 머신인데 라이프랑 너틸러스 머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궤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형태로 일반적인 그냥 로우 머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첫 세대 모델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투박함은 있지만 그 무게감은 좀 뛰어나다. 얘는 조금 조절이 미세하게 됩니다. 브레이크 같이 생긴 거를 당긴 다음에 살짝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이제 로잉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라이프랑 좀 다르게 밖으로 벌어지는 형태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매그넘 로우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체를 좀 지지할 수 있는 그 종아리 구간의 패드,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 자유도. 발을 앞에 대는 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얘를 하체를 딱 고정할 수 있는 상태로 힘을 주고 그립이 조금 자유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바디마스터 로우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립이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이제 당길 수 있는 형태고 얘도 이제 축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디마스터 같은 경우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할 텐데 옛날에는 사실 좀 명기로 많이 꼽혔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브랜드의 어떤 호불호가 조금 있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너틸러스 이제 컴파운드 로우라고 하는 이제 니트로 라인의 이제 로우 머신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래플 머신이 있습니다. 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많이 내리는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좀 자유도가 좀 있어서 살짝 로우처럼 하는 이렇게 뒤쪽으로 당기는 그런 형태고 얘는 뭐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뭐 이렇게 모아서도 당길 수도 있고 밖으로 벌리면서 당길 수도 있고 이것 또한 30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 이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묵직함도 묵직함이지만 그립 자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당겨져 오는 느낌이 되게 강직하게 당겨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장점이
이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멀어요. 스타팅 포인트가 위에 있어가지고 좌우 대칭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저처럼 좀 삐뚤어진 애들 그런 애들이 좀 하기 좀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게 매그넘 뿔인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머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되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 사실 하기가 쉽진 않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되게 생소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니저님 요거 설명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안쪽으로 모이고 최대한 내려갈 수 있고 이게 바깥쪽으로 견갑골을 잘 쓸 수 있거든요. 상완골도 그렇고. 근데 요 위에 있는 그립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그립이 더 좋더라고요. 해서 의자의 높낮이를 각도를 조절하면 최대 이완도 가능하면서 정말 아래쪽까지 수축도 가능해서 똑같은 구조라도 저는 좀 더 매그넘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숄더 프레스 핀 머신인데요. 이쪽 보시면 방금 매그넘과 이어지게 얘도 이제 살짝 모이는 궤적의 그런 매그넘 머신이고 한 40년 정도 된 머신으로 유추되는데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 정도의 도장면과 컨디셔닝을 아무리 리퍼를 한다고 해도 쉽진 않거든요. 이게 나이가 저보다 많은 머신이에요. 진짜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약간 박물관의 그 느낌이 계속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너틸러스에서 나오는 이제 숄더 프레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살짝 뭐 사선으로 밀리는 느낌이라서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MTS는 오늘은 생략을 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머신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긴 6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카리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있습니다. 그 예전 머신으로 갈수록 이 그립이 있어요. 요즘 나온 것들은 사실 이 그립이 고정되어 있거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유도까지 줘서 레터럴 레이즈를 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얘는 약간 상체를 숙인 상태에서 앞으로 올리는. 왜냐면 우리가 팔을 옆으로 들게 되면 견갑대도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각도에 맞춰서 좀 설계가 된 머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해부학적에 가까운.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자유도를 줘버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라이프 히트니스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정도까지 누워있지 않고 약간 서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런 좀 약간 역사 있는 머신들이 조금 더 저는 해부학적으로 깊게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닐까 맞아요. 라는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요걸 이제 반대 방향으로 너틸러스에서 이제 나온 머신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으로 숙여서 하는 걸 얘기를 했다면 얘는 살짝 뒤로 누워있는 형태입니다. 이 매그넘 브랜드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에서 우리가 보고 온 것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얘는 이 패드 자체도 자체적으로 돌게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면서 우리 팔이 이 롤러를 타고 가면서 수축과 이완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한 형태의 이제 레터럴 레이즈고 이제 살짝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형태로 좀 그 머신의 변천사가 있다. 이게 네모 패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곡선이 들어가져 있어요. 매그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돌려버리고. 둥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각형. 아까 이카리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손잡이가 엄청 길어요. 프리웨이트처럼 이렇게 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관장님의 조금 광기라고 할 수 있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6대 놓는 헬스장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파나타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리뷰했던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 상태에서도 레터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그립을 바꾸게 되면 가슴을 또 동작하기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머신입니다. 자, 프리모션을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 프리모션을 먹여 살리는 머신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스쿼트 머신인데요. 스쿼트 머신은 발판 이렇게 휘어 있는 것들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의 없는 헬스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는 고전입니다. 이 브레이크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네. 높낮이를 딱 조절해서 자기 키에 딱 맞춰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리모션 스쿼트 머신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운동감이나 각도는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 핀에서 줄 수 있는 한계를 플레이트로 바꾸면서 좀 그 다양성으로 조금 더 고중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이 되었던 머신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스쿼트 머신이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놀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뭔데 프리모션에서 스쿼트만 사가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케이블 형태인데 어제 관장님한테 관장님 이거 왜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실 이거는 너무 투머치잖아. 근데 관장님 한마디가 이 이두가 잘 됩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저 여기 뒤에 이 다양한 동작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왜 사셨어요 진짜 이러니까 이두 하니까 잘 돼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암컬 9개가 저기 있는데 네, 이거 새로운 또 각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헬스장 가이드 나오는 관장님들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머신이에요. 카프레이즈 아시죠? 이거는 약간 프리웨이트 카프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것도 카프레이즈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 왜냐면 프리웨이트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관장님이 또 이제 머신으로 이제 카프레이즈를 해놓으신 거지. 더 나아가서 백 익스텐션. 여기도 이제 보면은 관장님이 박스를 까놨어. 아내를 보면서 동작하시길 바라시는 거지. 이 예술 작품을. 내가 볼 때 관장님이 이걸 운동의 의도로 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이거를 놨는데 움직이는 궤적을 보고 이 원리를 보면서 니네가 예술을 느껴라. 그 다음에 이제 하체 핀머신을 볼 텐데 여기 보시면 레그 익스텐션 지금 2대가 보입니다. 또 요것도 까놨어요. 레그 익스텐션 할 때 이걸 보면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컬인데 시티드 레그 컬만 3대입니다. 라잉 레그 컬은 반대편에 있고요. 이카리안, 라이프 위트니스, 그리고 이제 매그넘 제품이 있는데 아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도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예전 머신들이기 때문에 무게감이나 이런 직결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에 차이점 하나는 얘는 이제 벨트 타입, 나머지는 이제 얇은 케이블의 형태의 타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라잉 레그 컬도 이제 똑같이 3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킥백, 힙을 위한 킥백이 또 준비되어 있고, 매그넘 레그 컬인데 얘도 동일하게 돌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거나 레그 컬을 실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돌아 들어오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사이벡스 라잉 레그 컬, 옆에 보시면은 가장 뭐 흔하게들 많이들 보시는 햄버스팅스 라이프 피트니스의 이제 라잉 레그 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동아짐 관장님이 조금 독특하신 분인 게 레그 컬만 보더라도 지금 6개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세트씩만 해도 사실은 운동이 끝난다. 여기는 이제 이너 타이랑 아웃 타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사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너 타이, 아웃 타이 모두 콤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뒤에 보시면 이너 타이, 아웃 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많아요. 네, 많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조금 신기한 머신들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예전에 한 2번인가 어디 가서 써본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벨트 자체가 여기서 무게가 이 벨트를 타고 들어와서 내 가랭이 가운데로 나가거든. 그 수직적으로 직결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아. 근데 전 좀 이쯤에서 궁금한 게 쭉 써보면서 매그넘 머신들은 대부분 극찬을 받았잖아요. 네. 지금 왜 사라졌을까요?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매니저님이랑 그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살아남은 브랜드가 사실 강한 거잖아요. 왜 살아남을 수가 없었냐면 너무 공정이 복잡해. 들어가는 돈은 계속 많아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자재값도 너무 비싸. 근데 또 타사 브랜드랑 경쟁할 수 있는 가격력까지 갖춰야 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쉽지 않았다, 살아남기가. 비효율적이었군요. 그렇지. 이렇게 돼서 각 많은 회사들이 합병을 하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뭐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온 것 같아요. 이 머신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머신인데 이게 헥스쿼트 누워서 하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할 때 가장 우리가 부담되는 게 허리 부담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는 형태고, 뭐 이렇게 비슷한 머신들이 뭐 몇 개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형태의 누운 머신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부담이나 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머신들을 활용하면 되게 좀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사실 그 라이프 피트니스에서 시티드 레그 프레스 하면은 요즘 거의 모든 헬스장에 다 있잖아요. 그거 그냥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판 패드가 이 형태보다는 조금 더 서 있죠. 예전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누워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과거의 머신보다 지금의 머신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트라이브 브랜드의 이제 레그 프레스 머신인데요. 저는 사실 요 머신은 처음 써봅니다. 그 프라임에서 이제 나타내는 그 스마트캠, 그리고 1, 2, 3단 이렇게 해서 저항을 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초죠. 지금은 사실 대중적인 게 프라임은 바로 뭐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스트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종되고 없어졌다 보니까 또 스트라이브랑 프라임이랑 메커니즘은 같은데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형님 프라임 핀머신 이 형태는 별로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런 시티드 레그 프레스를 좋아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동아짐에서 운동을 한다면 이걸 할 게 아니라 아까 라이프 피트니스 누워서 하는 그 스쿼트 프레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뭔가 그 가변 저항에 대한 부분이 뭔가 제가 운동을 할 때 선호하는 부분이랑 맞진 않았어요. 저는 동아짐 회원이라면
저 뒤에 있는 머신들 좋은 걸 할 것 같다. 내 운동감에 맞는. 그리고 요거 이제 너틸러스 시티드 레그 프레스인데 요것도 제가 기존에는 못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둔 이유는 나머지는 발판에서 등받이가 뒤로 움직였다면 요거는 발판이 움직이는 형태예요. 발판의 각도도 조금 다른데 나머지는 이 수직적인 움직임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아까 크로스 엑시즈 테크처럼 이 4점식 링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얘가 좀 발판의 각도가 홀을 그리듯이 약간 각도가 좀 달라요. 초보자들이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기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스트라이브랑 좀 약간 다른 가변 저항이에요. 발판이 살짝 움직이면서 자연스러운 이제 골반이나 이제 무릎의 움직임이 좀 도움이 돼요. 저는 요거는 선호하는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동아짐을 쭉 해주는 가이드 해봤는데요. 매니저님이랑 오늘 촬영을 했지만은 어제 이제 밤에 관장님 만났을 때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의중으로 헬스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그냥 웃으시면서 아 이제는 머신 좋아하고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게 사명감에 한다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한다는 거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리스펙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뭐 오래된 머신부터 새로운 머신까지 이런 걸 다 구비해 놓으면서 뭔가 각각의 애정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저랑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기구를 저희 관장님도 사랑하고 좋아하시지만 저도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해슐랭 가이드 1화부터 저는 다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해슐랭 가이드 보면서 아 이런 기구는 이런 방식의 인 것을 추구하구나. 그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또 다른 장점이 오더라고요. 180 정도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만 하면 재미없어요. 한 달 하면 있는 거 다 해버리니까. 또 상급자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타겟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수가 또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직 저희가 입고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넣어주실 거니까 일반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운동을 초보자분들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동아짐이니까 일본도 15,000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한번 와보시면 왜 해슐랭 가이드에서 찍었는지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니저님이랑 재밌게 촬영 잘했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